안녕하세요, 여러분. 은퇴 후 깊은 생각입니다. 오늘은 뇌경색이 점점 사라지는 아침, 최고의 습관, 이것, 약 없이 혈관 회복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하려 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 당신의 뇌혈관은 지금 비명을 지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건강보험 심사평가원 통계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약 40%가 아침 시간대에 증상이 시작된다고 합니다. 더 충격적인 건 이 환자들 대부분이 전날까지만 해도 나는 건강해라고 생각했던 평범한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여러분도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급하게 몸을 일으켜 세우고 화장실 가고 서둘러 옷 입고 하루를 시작하시죠? 이게 바로 문제입니다. 신경과 전문의들은 아침 첫 시간의 습관이 평생 뇌 건강을 좌우한다고 말합니다.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약 1시간 동안 우리 몸은 급격한 변화를 겪습니다. 혈압이 평소보다 20에서 30 정도 상승하고 혈액 정도는 밤사이 수분 손실로 최고조에 달하며 교감신경이 갑자기 활성화되면서 심장 박동수가 급증하죠. 이 시간대에 잘못된 습관이 더해지면 그대로 뇌혈관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65세인 박 씨는 평생 담배도 안 피우고 술도 거의 안 마셨던 분입니다. 매일 아침 6시면 어김없이 일어나 30분 걸어서 약수터까지 다녀오는 게 일상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아침 평소처럼 알람 소리에 벌떡 일어나 신발 신으려는데 갑자기 한쪽 팔에 힘이 빠지더랍니다. 그냥 잠깐 절인가 보다 했는데 말도 어눌해지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갔을 때는 이미 뇌경색이 진행된 상태였습니다. 다행히 골든타임 만에 치료받아 큰 후유증은 없었지만 의사가 한 말이 지금도 귓가에 맴돈다고 하더군요. 매일 아침 그렇게 급하게 일어나셨죠? 그게 혈관한테는 폭탄이었습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당연하다는 듯이 몸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그 당연함 속에 위험이 숨어 있다는 걸 대부분은 쓰러지고 나서야 알게 됩니다. 이 습관을 바꾸는 데 드는 시간은 고작 5분입니다. 하지만 그 5분이 당신의 10년, 20년 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매일 아침 무의식적으로 반복하는 습관들을 한번 들여다볼까요? 통계청 생활시간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한국인의 평균 기상시간은 오전 6시 20분입니다. 대부분 알람 소리나 몸의 습관으로 눈을 뜨는 순간 거의 반사적으로 상체를 벌떡 세우고 침대 밖으로 발을 내딛죠. 이 동작, 젊을 땐 아무렇지 않았습니다. 20대, 30대 때는 혈관이 탄력 있고 빠르게 적응했으니까요. 하지만 50대를 넘어서면서 혈관벽은 조금씩 두꺼워지고 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대한고혈압학회 자료에 따르면 60대의 약 절반 이상이 고혈압을 가지고 있거나 경계성 고혈압 단계에 있습니다. 문제는 본인이 모르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이런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누워있을 때 낮게 유지되던 혈압이 중력을 거스르며 뇌로 피를 보내야 하는데 혈관은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합니다. 순간적으로 뇌로 가는 혈류가 부족해지거나 반대로 과도하게 혈압이 치솟으면서 약한 혈관벽이 손상되는 거죠. 신경과 전문의들은 이걸 기립성 혈압 변동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물입니다. 밤사이 우리 몸은 호흡과 땀으로 약 500ml의 수분을 잃습니다. 컵 2잔 반 정도 되는 양이죠. 이 상태에서 아침에 일어나면 혈액은 끈적끈적한 상태가 됩니다. 의학 용어로 혈액점도 증가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피가 걸쭉해진다는 겁니다. 이 상태로 움직이기 시작하면 심장은 더 많은 힘을 써서 피를 밀어내야 하고 좁아진 혈관 속을 걸쭉한 피가 지나가면서 작은 혈전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실제로 의료계 조사에 따르면 뇌경색 환자의 상당수가 아침 시간대에 증상이 시작됐고 이 중 절반 이상이 일어나자마자 또는 화장실 가는 중에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명숙 씨는 남편을 아침에 잃었습니다. 전날 저녁까지만 해도 웃으며 드라마 보던 남편이 다음날 아침 화장실에서 쓰러진 채 발견됐죠. 11구가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도검 결과는 뇌경색이었고 의사는 밤사이 탈수 상태에서 급하게 일어나 화장실 가면서 혈압이 급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습니다. 이명숙 씨는 지금도 그날 아침을 떠올리면 후회가 밀려온다고 합니다. 물 한 잔만 마시고 갔어도, 천천히 일어났어도. 이게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우리 대부분이 매일 아침 똑같이 행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침대에서 벌떡 화장실로 서둘러 물 한 모금 없이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나는 괜찮아 라고 생각하죠. 괜찮은 게 아니라 아직 안 터진 것 뿐입니다. 혈관은 소리 없이 신호를 보내고 있습니다. 어지럼증, 아침에 유독 심한 두통, 손발저림, 이런 증상들을 그냥 나이 들어서 날씨 때문이라고 넘기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그렇다면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단순히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습관만으로도 뇌경색 발생 위험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천천히 일어난다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알람이 울리면 일단 눈만 뜨세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30초에서 2분 정도 가만히 누워 계십니다. 이때 천천히 심호흡을 3번 정도 해주시면 좋습니다. 들이쉬고 내쉬고. 이 과정에서 뇌는 이제 깨어날 시간이구나 라는 신호를 받고 혈관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 상체를 일으킬 때도 급하게 벌떡 일어나지 마시고 옆으로 몸을 돌려 팔꿈치로 지탱하면서 천천히 상체를 세웁니다. 이렇게 하면 혈압이 서서히 올라가면서 뇌혈관이 적응할 시간을 벌 수 있습니다. 상체를 세운 후에도 침대 끝에 앉아서 30초 정도 더 기다리세요. 이때 발목을 천천히 돌려주거나 손가락을 펴고 오므리는 동작을 해주면 말초혈관도 같이 깨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일어서는 겁니다. 이 전체 과정이 2분에서 3분입니다. 아침에 2분이 없으세요? 병원에서 한 달 입원하는 것보다는 낫지 않을까요?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퇴원 후 생활습관 교육을 하는데 천천히 일어나기 교육을 받고 실천한 그룹의 재발률이 훨씬 낮았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최근에 만난 김여모 씨는 3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은 후 이 방법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처음엔 답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도 많고 빨리 움직여야 하는데 침대에 멍하니 앉아있자니 시간 낭비 같았거든요. 그런데 딱 일주일 하고 나니까 몸이 달라지더라고요. 아침에 느끼던 어지럼증이 없어졌고 머리도 훨씬 가뿐했어요. 지금은 안 그러면 불안할 정도예요. 김영호 씨의 말처럼 이건 습관입니다. 처음엔 의식적으로 해야지만 2주 정도 지나면 몸이 기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게 물입니다. 침대에서 일어나 제일 먼저 할 일은 물 한 잔 마시는 겁니다. 차가운 물 말고 미지근한 물이 좋습니다. 찬물은 오히려 혈관을 수축시킬 수 있거든요. 의학계 권고사항에 따르면 아침 공복에 미지근한 물 200에서 300ml를 천천히 마시는 것만으로도 혈액 점도가 감소한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 걸쭉했던 피가 묽어지면서 혈관 속을 훨씬 수월하게 흐른다는 겁니다. 심장도 덜 힘들고 혈전이 생길 위험도 줄어들죠. 물 마시는 것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급하게 벌컥벌컥 마시면 위에 부담이 가고 혈압도 갑자기 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아침 습관에서 빠질 수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바로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겁니다. 의학계 가이드라인을 보면 아침 10분에서 15분의 가벼운 스트레칭과 걷기 운동이 뇌 혈류를 증가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옵니다. 물을 마시고 15분 정도 지나면 이제 몸을 조금씩 깨울 차례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절대 갑자기 강한 운동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무거운 아령을 들거나 빠르게 달리는 건 위험합니다. 혈관이 아직 완전히 깨어나지 않은 상태에서 급격한 운동 부하가 가해지면 오히려 사고가 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새벽 운동 중 심근경색이나 뇌경색으로 응급실에 실려오는 60대 이상 환자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 새벽에 갑자기 밖으로 나가 빠르게 걷거나 등산하는 경우가 많았죠.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집 안에서 할 수 있는 간단한 동작들이 있습니다. 먼저 침대나 의자에 앉아서 목을 천천히 좌우로 돌려줍니다. 오른쪽으로 천천히 돌리고 5초 멈춤, 왼쪽으로 돌리고 5초 멈춤. 이걸 3회에서 5회 반복합니다. 그 다음 어깨를 천천히 위로 올렸다 내리는 동작. 이것도 10회 정도 해주세요. 그리고 앉은 자세에서 발목을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천천히 돌려줍니다. 각 방향으로 10회씩 하면 됩니다. 이 동작들이 뭐 하는 거냐고요? 목과 어깨, 발목에는 중요한 혈관들이 지나갑니다. 이 부위를 천천히 풀어주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뇌로 가는 혈류도 자연스럽게 증가합니다. 병원 재활의학과에서 뇌경색 재활 환자들에게 이런 동작을 매일 아침 시키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제자리에서 천천히 걷기입니다. 집안 거실이나 복도를 왔다 갔다 하는 거죠. 보폭은 평소보다 작게, 속도는 천천히, 5분에서 10분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때 팔을 자연스럽게 흔들면서 걸으면 상체 혈액순환에도 도움이 됩니다.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를 마시면서 걸으면 더 좋고요. 의학계 연구에 따르면 경증 뇌경색 환자들이 퇴원 후 매일 아침 이런 가벼운 실내 운동을 꾸준히 한 경우 미세 혈관 개선과 인지 기능 향상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박정아 씨 64세는 2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은 후 매일 아침 이 루틴을 지키고 있습니다. 처음엔 이게 무슨 운동이냐 싶었어요. 그냥 집안에서 목 돌리고 어깨 으쓱하고 걷는 게 운동인가 싶었죠. 그런데 한 달 하고 나니까 아침에 느끼던 뻐근함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뭔가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 예전엔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 종일 머리가 무겁고 멍했는데 지금은 아침부터 정신이 또렷해요. 운동이라고 거창하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몸을 깨우는 과정입니다. 밤새 잠들어 있던 혈관과 근육을 천천히 일깨우는 거죠. 이제 식사 이야기를 해볼까요? 아침 식사 하십니까?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를 보면 60대 이상 중 상당수가 아침을 거르거나 제대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입맛이 없어서, 혼자 먹기 귀찮아서, 다이어트 중이라서. 이유는 다양하지만 결과는 같습니다. 혈관이 망가집니다. 의학계 장기 추적 조사에 따르면 규칙적으로 아침을 먹는 사람들이 뇌경색과 심근경색 발생률이 낮았다고 합니다. 반대로 자주 아침을 거르는 경우 정상 체중이어도 고지혈증 발생률이 높았고 혈관 경직도가 증가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몸은 밤사이 공복 상태가 이어지면서 에너지원을 찾기 위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을 분해하고 지방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씁니다. 이 과정에서 혈액 속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갑니다. 아침을 먹으면 이 수치들이 정상으로 돌아오는데 아침을 거르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관벽에 쌓이기 시작하는 거죠. 게다가 아침을 거르면 점심때 더 많이 먹게 됩니다. 공복 시간이 길어지면 혈당이 급격히 떨어졌다가 식사 후 급격히 올라가는 혈당 스파이크 현상이 생기는데 이게 반복되면 혈관 내피세포가 손상됩니다. 의학 연구에 따르면 이런 혈당 변동이 큰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그럼 아침에 뭘 먹어야 할까요? 거창한 거 필요 없습니다.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먹는 것, 그리고 혈관에 좋은 음식을 선택하는 겁니다. 첫째, 통곡물입니다. 흰 쌀밥보다는 잡곡밥이나 귀리, 보리가 들어간 밥이 좋습니다. 통곡물에 들어있는 식이섬유가 혈당을 천천히 올려주고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줍니다. 둘째, 생선이나 달걀 같은 양질의 단백질입니다. 특히 등푸른 생선에 들어있는 오메가3 지방산은 혈액을 맑게 하고 혈전 생성을 억제합니다. 셋째, 채소입니다. 특히 짙은 녹색 채소나 당근, 파프리카 같은 색깔 있는 채소에는 항산화 성분이 풍부해서 혈관 노화를 늦춰줍니다. 넷째, 견과류 한 줌입니다. 호두, 아몬드, 잣 같은 견과류는 불포화 지방산이 풍부해서 나쁜 콜레스테롤을 낮춰줍니다. 하루 한 줌, 약 30g 정도가 적당합니다. 반대로 피해야 할 음식도 있습니다. 소시지, 베이컨 같은 가공육은 나트륨과 포화지방이 많아서 혈압을 올리고 혈관을 막습니다. 빵에 발라 먹는 버터나 마가린도
트랜스 지방이 들어있어서 좋지 않습니다. 설탕이 많이 든 시리얼이나 단 음료도 혈당을 급격히 올려서 피해야 하고요. 이승희 씨 61세는 남편이 뇌경색으로 쓰러진 후 아침 식사를 완전히 바꿨습니다. 남편이 원래 아침을 잘 안 먹었어요. 먹어도 빵에 커피 정도였죠. 쓰러지고 나서 병원에서 영양사 상담을 받았는데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잘못 먹고 있었는지 알게 됐어요. 지금은 매일 아침 잡곡밥에 생선 한 토막, 나물 두세 가지, 된장국 이렇게 먹어요. 처음엔 남편이 싫어했는데 석 달쯤 지나니까 혈액 검사 수치가 눈에 띄게 좋아졌고 본인도 몸이 가뿐해진 게 느껴진대요. 지금은 아침 안 먹으면 허전해 한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한 가지 더 신경 써야 할 게 있습니다. 바로 스트레스 관리입니다. 의학계 조사에 따르면 만성 스트레스가 있는 60대 이상 성인은 뇌경색과 심근경색 발생 위험이 높다고 합니다. 스트레스가 왜 혈관에 나쁠까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단기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만성적으로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코르티솔이 계속 높은 상태로 유지되면서 혈압이 오르고 혈당이 오르고 혈액이 끈적해집니다. 게다가 스트레스는 교감신경을 자극해서 혈관을 수축시키고 심장 박동을 빠르게 만듭니다. 이런 상태가 몇 년씩 이어지면 혈관은 서서히 망가지는 거죠. 병원 연구에 따르면 뇌경색으로 입원한 환자들 대부분이 발병 전 몇 개월 이내에 큰 스트레스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배우자나 가족의 죽음, 경제적 어려움, 가족 갈등, 건강 문제 등이 주요 원인이었죠. 그럼 스트레스를 어떻게 관리해야 할까요?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살다 보면 스트레스는 당연히 생기니까요. 중요한 건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그걸 푸는 방법을 아는 겁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입니다.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식사하는 것만으로도 몸의 스트레스는 줄어듭니다. 불규칙한 생활은 그 자체로 몸에 스트레스를 주거든요. 둘째, 적당한 운동입니다. 걷기, 수영, 자전거 같은 유산소 운동을 주 3회 이상, 한 번에 30분 이상 하면 스트레스 호르몬이 감소하고 기분을 좋게 하는 엔도르핀이 나옵니다. 셋째, 사회적 관계입니다. 가족이나 친구와 대화하고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스트레스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주 2회 이상 친구나 가족과 만나는 노인은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우울증 발생률이 낮고 심혈관 질환 발생률도 낮았습니다. 넷째, 취미 생활입니다. 책 읽기, 정원 가꾸기, 악기 연주, 그림 그리기 등 자신이 좋아하는 활동을 규칙적으로 하면 스트레스가 줄어듭니다. 특히 손을 많이 쓰는 활동은 뇌 자극에도 좋습니다. 조용히 혼자 있는 시간도 필요합니다. 명상이나 깊은 호흡 같은 걸 따로 배울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조용한 곳에 앉아서 5분 정도 눈 감고 천천히 숨 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이때 머릿속으로 좋았던 기억을 떠올려 보거나 감사한 일들을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김성민 씨 66세는 3년 전 경미한 뇌경색을 겪었습니다. 당시 작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직원 월급 걱정, 거래처 문제로 매일 스트레스를 받았죠. 쓰러지고 나서 회사를 정리하고 지금은 작은 텃밭을 가꾸며 지냅니다. 처음엔 허전하고 무기력했어요. 평생 일만 하다가 갑자기 멈추니까 뭘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텃밭에서 상추 키우고 토마토 키우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걸 느꼈어요. 식물이 자라는 걸 보면 신기하고 수확해서 먹으면 뿌듯하고 지금은 병원 가서 검사해도 수치가 다 정상이에요. 의사가 그러더라고요. 마음이 편해지니까 몸도 좋아진 거라고. 이제 마지막입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모든 게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바로 실천입니다. 아무리 좋은 정보를 알아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정부 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중 건강 정보를 알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많았지만 실천하고 있다고 답한 사람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귀찮아서, 바빠서, 나는 아직 괜찮아서 라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혈관은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오늘 괜찮다고 내일도 괜찮을 거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병원에서 뇌경색 환자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대부분이 발병 전에 건강관리의 필요성을 알고 있었다고 답했습니다. 그럼 왜 실천하지 않았나? 라는 질문에는 시간이 없어서, 귀찮아서, 설마 내가 걸릴까 싶어서 라고 답했죠. 그리고 그들이 공통적으로 한 말이 있습니다. 진작했으면 좋았을 텐데. 변명은
하지만 변명이 혈관을 살려주진 않습니다. 그럼 어떻게 실천할까요? 한꺼번에 다 바꾸려고 하면 실패합니다. 하나씩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이번 주는 천천히 일어나기만 집중해 보세요. 알람이 울리면 30초 더 누워있기. 이것만 지키는 겁니다. 익숙해지면 다음 주에는 물 마시기를 추가합니다. 침대 옆 테이블에 물 한 잔 준비해두고 일어나자마자 마시기. 그 다음 주에는 가벼운 스트레칭 추가. 이렇게 하나씩 쌓아가다 보면 한 달 후에는 완전히 달라진 아침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건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루 이틀 빠뜨렸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습관은 실패하고 다시 하고 또 실패하고 다시 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가족의 도움도 중요합니다. 혼자 하기 힘들면 배우자나 자녀에게 말해서 함께 실천해 보세요. 나 요즘 아침에 천천히 일어나는 연습하는 중이야. 깨워주면 좋겠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함께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고 서로 확인해 주면서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정기검진 꼭 받으세요. 아무리 건강하게 생활해도 정기적으로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체크해야 합니다. 특히 가족 중에 뇌경색이나 심근경색 환자가 있다면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유전적 요인도 무시할 수 없거든요. 의료계 권고사항에 따르면 60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6개월에 한 번 정기검진을 받는 게 좋습니다. 혈액검사, 심전도, 경동맥 초음파, 이런 기본적인 검사만으로도 뇌경색 위험도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습니다. 이미숙 씨 63세는 지금 매일 아침 6시에 일어나 똑같은 루틴을 지킵니다. 눈 뜨고 30초 누워있기, 천천히 일어나기, 물 한 잔 마시기, 10분 스트레칭, 간단한 아침 식사. 이 루틴을 시작한 지 2년이 됐습니다. 2년 전 건강검진에서 경동맥 혈관이 좁아져 있다는 진단을 받았을 때 의사는 지금 관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위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말에 충격받아 모든 걸 바꿨죠. 처음 한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매일 아침 오늘은 안 해도 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몸이 먼저 알아요. 알람 없이도 여직 쉬면 눈이 떠지고 물 안 마시면 입이 텁텁하고 스트레칭 안 하면 몸이 뻐근해요. 지금은 이게 제 삶이에요. 그리고 얼마 전 검진에서 혈관 상태가 좋아졌다는 말 들었을 때 정말 울컥하더라고요. 내가 해낸 거잖아요. 혈관은 한순간에 망가지지 않습니다. 오랜 시간 쌓인 잘못된 습관이 혈관을 조금씩 막고 약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반대로 생각하면 오늘부터 시작하는 작은 변화가 혈관을 조금씩 회복시킬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의 혈관은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뇌에 산소를 공급하고 심장에 영양을 보내고 온몸 구석구석 생명을 전달하고 있죠. 그 혈관을 지키는 건 다른 누구도 아닌 당신입니다. 의사도 약도 수술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당신의 선택입니다. 매일 아침 알람이 울리면 30초만 더 누워 계세요. 그리고 천천히 일어나세요. 그게 시작입니다. 오랜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공감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